자,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여 답안 폴더, 내 PC의 문서, ITQ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하며 답안 문서 파일명이 수험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서 미제출로 처리된다면 실격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ITQ라는 폴더에 반드시 저장해야 실격 처리되지 않고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록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로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설정이 이렇습니다. 함초록 바탕에 10포인트, 그리고 줄간격은 기본이 160이고요. 이렇게 양쪽 정렬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조건의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는 RGB 값을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색상은 조건에 이제 색깔이 나와요. 그 색깔로 줘라 라는 거고, 색상이 설정이 되지 않아 있을 때는 구분이 만약에 빨간색이 어떤 빨간색인지 잘 모를 때는 RGB 값을 보고 적어라 라는 겁니다. 자,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은 11mm,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은 10mm, 제보는 0으로 맞춰라 라고 하죠. 그리고 페이지 구분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있는데 1페이지랑 2페이지에는 문제 번호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1번, 2번이 1페이지에 들어가고 2페이지에는 3번, 4번이 들어가고요. 3페이지에 적는 거는 문제 번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1-31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자, F7번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 용지 설정할 때 F7번이었죠. 자, F7번을 눌러보시면은 자, 위쪽부터 10 하고 탭을 누르시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그럼 10 탭, 왼쪽을 11 탭, 오른쪽 11 탭, 머릿말 10 탭, 꼬릿말 10. 제본 여백은 따로 주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용지 여백이 맞춰졌죠? 그쵸? 자, 일단 문제 번호를 적어야겠죠? 그래서 1점 적고 엔터를 3번 정도 칠게요. 따따따 2점 하고 엔터를 한번 칩니다. 뭐 3번 그냥 칠게요. 따다다. 자, 그 다음에 쪽 탭의 구역 나누기는 Alt Shift 엔터를 치시면 돼요. Alt Shift 엔터를 치시면 한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예전에 배운 게 컨트롤 엔터라면 지금 이용할 건 Alt Shift 엔터인데요. 컨트롤 엔터는 쪽을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면 Alt Shift 엔터는 구역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지금 육안상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쪽번호 부분에서 활용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역 나누기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자, 페이지 구분하셨으면은 3점 마찬가지로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자, 그 다음 다시 Alt Shift 엔터를 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페이지에 대한 설정이 끝났다면은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Ctrl S나 아니면 Alt S를 누르셔도 되고요.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누르셔도 되세요. 자, 여기서 저장하시는 경로는 문서에 보시면 ITQ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ITQ라는 폴더에 원래는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지만 우리가 수험번호가 지금 현재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날짜를 쭉 일련 번호처럼 적을게요. 2021-1213 빼기 본인 이름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ITQ로 들어가요? 네, 문서의 ITQ 폴더를 찾아주세요. 오늘 날짜 쓰는 거죠? 12월. 자,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1번 밑에다 커서를 찍어주세요.
네, 커서를 찍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1-33페이지를 봐주세요. 1-33페이지에 챕터 2 스타일의 내용을 진행할 겁니다. 조건의 스타일 이름은 마스크로 설정하라고 하고요.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 10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이 10포인트. 그 다음 글자 모양은 한글은 굴림, 영문은 도둠, 크기 10포인트, 자간 105%, 그리고 장평이 105%, 자간이 -5 이렇게 설정이 돼 있대요. 그리고 출력 형태가 보여지죠. 자, 일단은 이 1번 밑에다 커서를 놓은 상태로 더 마스크 댄스 페스티벌에서부터 더합니다까지 쭉 적어주시는 거예요. 참고해서 보실 곳은 1-34페이지인데요. 적으실 때 1-34페이지처럼 내용만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영문으로 하려는 거죠? 예, 영문하고 한글 다 같이 적을 거예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겠네? 네, 영어로? 네.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대문자 주셨다 아니야? 네, 맞아요. 대소문자 맞추셔야 돼요. 소문자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이거 무슨 안 자, 범위를 잡겠습니다. 더서부터 더합니다까지 범위를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F6번 스타일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저번에 스타일 추가할 때 눌렀던 거죠? 네. 스타일 추가하기, 스타일 이름에 마스크라고 적으세요. 영어로요? 네, 영어로요. 스타일 이름에 마스크라고 설정하라고 위쪽에 제시문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일 이름 마스크라고 주시고 추가. 자, 여기서는 스타일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기. 자, 스타일 편집하기를 눌러서 여기서 문단 모양을 클릭하랬죠? 1-36페이지 같이 보세요. 스타일 편집하기 대화 상자에서 문단 모양을 클릭한 후 문단 모양 대화 상자의 지시사항대로 왼쪽 여백을 10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을 10포인트를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설정하시고 그러고 나서 설정. 그 다음 이제 글자 모양을 클릭합니다. 네, 그쵸?
여기 그냥 지금 하나만 건너면 되고. 예, 여기 제시에 적혀 있는 게 1-33에 왼쪽 여백 10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를 하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설정 누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글자 모양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가 지금 참고해서 보실 게 1-36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글자 모양의 지시사항대로 일단은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그 다음 장평은 105, 자가는 -5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한글 글꼴은 여기 언어를 한글로, 글꼴을 굴림을 주세요. 네, 굴림. 그 다음 영어는 또 폰트가 다르죠? 그래서 영문 글꼴을 지정하는 게 동그라미 4번인데요. 언어를 다시 영문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글꼴은 도둠으로 다시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는 네, 설정 누르지 말고, 설정 누르면 창이 닫아지잖아요. 영문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언어를 영문으로 바꾸시고 글꼴을 도둠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한글 모드에서는 굴림이 되고 영문으로 적은 글자는 도둠으로 설정이 되겠죠? 자, 설정 하고 설정 눌러주시면 아까 전에 적었던 글씨가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타일 이름 워터, 문단 모양은 첫 줄은 들여쓰기 10포인트, 문단 아래 5포인트를 주래고요. 글자 모양은 글꼴이 한글은 도둠, 영문은 굴림. 크기는 10포인트, 장평은 105, 자간을 -5를 주래요. 자, 일단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내용을 적어주세요. 자, 여기 내용을 범위를 잡고 여기서 이제 F6번을 누릅니다. 자, 저희가 스타일을 만들 거니까 플러스를 누르시는 거고요. 스타일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추가하고 또 수정하기를 들어가도 되지만 바로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문단 모양을 클릭하신 후에 첫 줄을 들여쓰기, 기본이 10포인트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문단 아래 간격을 5포인트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 그런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을 또 눌러요. 자, 글자 모양은 크기가 10포인트, 장평이 105죠. 105, 자간을 -5로 설정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언어를 한글로, 글꼴은 도둠. 그 다음에 다시 언어를 영문으로, 글꼴을 굴림. 자, 이렇게 맞추고 설정, 추가, 설정 이렇게 맞춰주시면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3번도 만들어 볼게요. 서식이 혹시 따라 내려왔다면 바탕글에 바탕글 또는 컨트롤 1번 누르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3번에는 문제 유형 2번을 적어 볼 거예요. 자, 작성해 볼게요. 입력을 잘못했네.
그러면 문제 유형 2번도 한번 고쳐볼게요. 범위를 잡고 F6번. 플러스 눌러서 스타일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스타일 이름은 로봇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요. 왼쪽 여백을 10, 문단 아래 간격을 10으로 설정을 하시고 설정. 그 다음 글자 모양으로 클릭을 합니다. 자, 일단 먼저 하실 거는 크기, 장평, 자간부터 고치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10포인트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장평은 110, 자간은 -5로 고쳐주세요. 왜냐면 지금 현재 상태가 대표 모드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꼴을 다 장평을 110에 자간을 -5를 주겠다 이거고, 언어를 그 중에 이제 한글 모드를 골라서 한글의 경우는 공서로 주겠다. 그 다음에 언어를 영문으로 골라서 영문은 도둠으로 주겠다.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설정, 추가, 설정 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자, 문제 유형 3번도 이 밑에 바로 해볼 건데요. 혹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서식이 그대로 내려오신 분은 컨트롤 1번 눌러서 서식을 고치시면 되세요. 무슨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엔터를 그냥 쳤다라고 하면은 엔터 친 부분이 앞에 있었던 서식이 적용이 돼서 로봇이 나와요. 그렇다면 컨트롤 1번 눌러서 기본 서식으로 고치셔서 적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작성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요. 아까 전에 일부러 그래서 띄어쓰기를 3칸을 띈 건데요. 만약에 그걸 띄지 않고 적었을 때는 아마 여기까지 적고 엔터를 치면은 서식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처럼 서식을 컨트롤 1번 눌러서 바탕글 서식으로 바꿔주신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엔 유형 3번 적어볼게요. 4번. 네, 유형 3번이고 4번 문제로 저희가 일단 적을게요. 그냥 영문에서 네, 그때 빼먹었나? 어디요? 자, 범위를 잡고 F6번을 누릅니다. 스타일 이름은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NCSI. 그 다음 문단 모양에 들어가셔서 왼쪽 여백을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을
여기서 5%로 이렇게 주세요. 5포인트를 하고 설정.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클릭하셔서 일단 크기부터 기준 크기 10포인트, 장평이 105, 자가는 -5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한글로 바꿔서 한글은 바탕체로 돼 있죠. 바탕. 그 다음에 영문으로 가서 글꼴을 굴림. 자, 이렇게 바꾼 후에 설정, 추가, 설정. 이렇게 하시면 변형이 되는 거예요. 블록 해제할 때 말하는 거 블록 해제할 때 ESC 누르는 거죠? 딴 데 누르시면 돼요. 아. 근데 만약 블록을 지정한테 엔터를 쳐버리거나 하면 블록이 엔터로 바뀌어버리니까 사라져버리죠. 그때는 이전으로 돌릴 때 되돌리기니까 컨트롤 Z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되돌리기 요 버튼 누르셔도 돼요. 선생님, 원래 형태로 하려면 어떻게 하죠? 컨트롤 Z 하면 실행 취소가 되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요. 자, 이 두 칸을 범위를 잡아서 합칠 거니까 M. 또 이렇게 두 칸을 범위 잡아서 합칠 거니까 M. 그 다음에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쉼표는 하지 말고 적으세요. 네? 중간에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찍지 말고 적을게요. 이 칠 때 그냥 탭을 사용해서 누르나? 네, 탭을 이용하시거나 방향키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탭이 좀 더 편해요. 네. 탭을 사용하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요. 옆 칸으로 갈 이 역할을 거예요. 계속 이동하면 되죠? 네. 자, 여기 끝에서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어? 밑에 다음 칸으로 네.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옆으로 적으면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를 입력했으니까 범위를 쫙 잡아주세요. 마우스로 끌어서 범위를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F5번을 3번 눌러서 범위를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글씨는 표에는 굴림에 10포인트를 주라고 했으므로 글꼴을 굴림. 굴림이 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모든 글꼴로 가셔서 보시면 굴림이 보여요. 10포인트. 잠깐만요. 네. 순서가 지금 이렇게. 네, 그렇다면 이제 2번 정렬인데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래요. 그래서 일단 가운데 정렬을 모두 해주시고 숫자에 해당하는 요 밑에 안동국제탈춤의 범위서부터 밑에 내용까지 범위를 잡으신 후에 오른쪽 정렬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는 가운데로 정렬이 됐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됐겠죠? 책의 천단위 구분기호를 저희가 찍지 않았으므로 오른쪽 정렬 하시고 나서 범위를 풀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블록 지정한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맨 밑에쯤에 천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가 있어요. 요걸 누르시거나 아니면 표 정황 탭에 여기 10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천단위 구분 쉼표니까 이 부분을 눌러서 자리점 넣기를 해주시면은 천단위에 이렇게 자리점이 찍히게 됩니다. 자, 셀 배경색을 노란색을 넣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범위를 관광지명서부터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색깔을 채울 때는 컬러 C 누르시면은 색깔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배경색을 면색을 노랑으로 채우겠다 선택하시고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채워져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까지를 할 건데요. 일단은 합을 구할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숫자 범위서부터 합계 범위까지 이렇게를 범위 잡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범위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범위를 잡은 부분에 이렇게 블록 합이 구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캡션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캡션이라는 거는 표나 그림의 제목이나 설명을 적는 건데요. 일단 표를 클릭하셨을 때 표 정황 탭에서 왼쪽에 보시면 가1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게 지금 캡션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세모 눌러서 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 위쪽에 캡션이 달립니다. 그럼 여기를 범위 잡고 적어볼게요. 캡션의 뜻이 뭐예요? 제목이나 아니면 설명을 표나 그림에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나 그림에 붙는 제목이나 설명이 캡션이 됩니다. 표현이라고 쓴 걸 지워요? 아닌데? 네, 표일은 지우고 적으시면 돼요. 바로 1번에 표 전체에서 표 캡션은 굴림에 10포인트를 줄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연도별 안동시 적었던 거를 범위를 잡으시고 글꼴은 굴림에 10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 보니까 오른쪽으로 돼 있죠? 정렬을 오른쪽 정렬 눌러주세요. 자, 이제 선 모양을 꾸밀 차례이신데요. 자, 이제 괄호 5번인데요.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범위를 쭉 잡아주시고요. 자, 양쪽에 보니까 선이 없어요. 그쵸? 자, 선은 영어로 라인, 즉 L을 눌러주세요. L. 그 다음에 종류는 선 없으므로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누르고 설정.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선이 없어졌죠? 얘를 눌렀는데 왜 딴 다시 범위를 잡고 L. 자, 이번에는 위아래에 이중선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중실선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한번, 아래쪽에 한번 설정. 그럼 위아래에 이중선이 쳐졌습니다. 이중선을 먼저 해도 돼요? 네, 먼저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자, 이번에는 구분서부터 요거 두 줄을 선택하시고 L. 이중선을 아래쪽에 찍고 설정. 자, 이렇게 맞춰보세요. 차트를 만들 때는 이 노란색 영역을 범위를 지정해 주세요.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표 정황 탭에 차트 있습니다. 차트를 클릭. 페이지는 어디를 보시냐면요. 저희 1-48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세요. 1-48페이지 차트 만들기입니다. 조건에 보면 1번에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관광지별 내국인의 2018년, 2019년간만 이용할 것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노란색 범위를 다 잡은 거예요. 자, 이대로 표에서 차트를 누르면 밑에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차트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클릭해 주시면 표 밑으로 차트가 내려갈 거예요. 자, 이때 오른쪽에 보시면 이 네모 크기 조절 단추에 마우스를 가져다 두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당겨서 맞춰주시면 되세요.
맞춰? 크기를? 네, 표에 맞게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부터 이제 바꿔볼 건데, 2번 종류는 꺾은 선형으로 작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인 차트는 막대 그래프죠? 그래서 차트 위에서 따닥. 자, 차트가 그냥 클릭만 돼 있을 때는 개체 선택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네모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데, 더블 클릭하면 네모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쵸? 자, 이 상태가 차트 편집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마법사로 가볼게요. 차트 마법사 클릭. 그런 다음에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다음. 꺾은 선이 뭐예요? 아, 여기서? 네. 자, 모양을 보니까 안동국제탈춤 도산서원 봉정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행과 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행으로 잡혀 있다면 열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차트 제목 부분에는 연도별 내국인 방문객이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X축은 관광지, Y축은 괄호하고 단위 0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확인하셨으면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제 제목 부분서부터 설정을 할 건데요. 궁서 진하게 12포인트, 배경은 선 모양 두 줄로 줄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인 연도별 내국인 방문객 부분을 따닥. 그러면 이렇게 제목 모양이라는 창이 나왔죠. 여기 이제 배경 글자 위치가 있는데 글자 탭을 클릭하시고 혹시 잘못 적으셨으면 여기서 내용 고치셔도 돼요. 자, 제목은 궁서. 그 다음에 진하게. 크기 12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배경으로 가서 선 모양의 두 줄로 하고 설정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단위명도 따닥 눌러볼게요. 제목 이외 전체 글꼴은 도둠 보통 10포인트를 줄였어요. 그래서 글자를 도둠 10포인트 보통인데 단위명이 세로로 적힌 게 아니라 가로로 적혀 있죠. 그래서 글자 방향을 가로로 설정. 이렇게 바뀝니다. 제목이 전체 글꼴에서 도둠, 보통이 뭐죠? 보통이 기본 글꼴인데 여기서 보통이 요거예요. 이게 보통 모양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아마 기본적으로가 잡혀 있을 거라서 보통 모양이라고 돼 있네요. 네. 하고 크기는 10. 네, 크기 10으로 설정해 주세요. 보통이 어딨어요? 진짜 컸어야 되는데. 자,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설정합니다.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하세요. 자, 축 이름표 모양도 글자로 가서 글꼴은 도둠 10포인트. 네, 일일이 합니다. 설정. 안동국제탈춤 여기 글자 부분을 따닥. 글자를 도둠 10포인트 설정. 관광지를 따닥. 글자를 도둠
10포인트 설정. 그래? 뭘? 여기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도둠 음, 10포인트 설정 이렇게 바꿔주세요. 네, 일일이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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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해야 돼요? 네. 자, 지금 만드는 거는 문제 유형 4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제가 오늘 이제 표 차트 부분에서 안 한 부분들 있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몇 줄에 몇 칸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1-63페이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즉, 입력의 표에서 일단 줄수는 6줄, 칸수는 5칸으로 만들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적습니다. 자, 2008년, 2009년을 적었고요. 범위를 잡은 후에 A를 누르면 10년과 11년이 적히겠죠. 합계는 이따 직접 구할 거기 때문에 계산 적어 놓지 마세요. 자, 글꼴은 표 캡션을 도둠에 10포인트를 주랬죠. 그래서 범위를 잡고 글꼴을 디귿 도둠에 1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으므로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 숫자 범위를 잡아서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들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넘기까지 해주시면 천 단위 구분 쉼표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주라고 했으므로 노랑을 채울 범위를 잡아주시고 색깔은 컬러니까 C. 색에서 면색을 노란 색깔을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빈칸의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 사용할 것 해볼게요. 자, 합계가 구해져 있는 거는 2008년과 2009년만 구해져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두 칸을 잡아주시고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블록 계산식의 블록 합계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돼 있죠. 표에서 왼쪽에 보시면 캡션이란 기능이 있어요. 위를 눌러주시면 돼요. 가1이라고 적혀 있는 게 캡션이고 위를 누르면 이렇게 표 2라는 캡션이 생겼을 겁니다. 범위를 잡은 후에 적어주세요. 그러고 오른쪽 정렬 글씨는 아까 1번에 보면 표전체 표 캡션을 도둠에 10포인트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도둠에 10포인트로 맞춰주세요. 자, 범위를 잡아서 L. 자, 이번엔 바깥쪽이 모두 다 이중선이니까 이중선 바깥쪽 설정. 그 다음에 요 가공식품하고 커피류까지 범위를 잡고 L. 이번에는 범위 잡은 위쪽과 아래쪽이 이중선이므로 이중선을 선택하시고 위쪽 아래쪽 찍고 설정.
그 다음 이렇게 두 칸을 잡고 여기도 L. 이번엔 대각선을 선택해 주시고 설정.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차트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차트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을 누릅니다. 그럼 밑으로 이렇게 차트가 내려왔죠? 얘를 여기 네모를 끌어서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를 따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마우스로 갈게요. 차트는 꺾은 선형 차트가 되겠고요. 다음 지금 행열을 보니까 얘는 2008년, 2009년으로 맞춰져 있죠? 그러면 다음 혹시 얘가 반대로 돼 있으면은 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차트 제목에 위에 적혀 있는 연도별 전시회 관심 분야 참관 현황 그 다음에 X축이 요 밑에 축인데 얘가 연도 Y 값축이 이 옆에 값에 대한 축으로 인원수를 적어주세요. 그런 후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제목은 굴림의 진하게 12포인트. 그럼 여기 제목 부분을 따닥 누르시면 제목 모양이라는 창으로 뜨고요. 글자를 기억,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그 다음 배경은 선 모양을 한 줄로, 두 줄로네요. 두 줄로. 그 다음 그림자의 위치가 여기 그림자를 체크하면 위치가 나와요. 이거를 2포인트로 맞춰서 설정. 됐죠? 그 다음 4번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포인트를 줄였어요. 그럼 여기 인원수를 따다 글꼴을 기억, 굴림 10포인트 그리고 지금 세로로 적혀 있는 게 맞죠? 그대로 설정. 여기 5천 있는 요 글씨 부분을 따다 글자를 기억, 굴림 10포인트 설정. 그 다음 여기 2008년 있는 요 글씨 부분을 따다 글자를 기억, 굴림 10포인트 설정. 연도 글자 부분을 따다 그 다음 기억, 굴림에 10포인트 설정. 그 다음 가공식품 여기 글자 부분을 따다 그래서 글자를 굴림에 10포인트 설정.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문제를 진행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2번 문제에서 유형 문제 한 개만 진행을 했었으니까 나머지 유형 문제들을 진행하면서 조금 시간이 된다면 수식까지 들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